네팔 정부가 마음을 딱 잡은 것 같습니다. PCR 테스트가 절대 이제 10,000건 안 넘어가요. 8,000건, 9,000건 이렇습니다. 많이 해봤자 환자만 많이 나오고 처리 능력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8,000건, 9,000건 그렇게 해서 적정하게 유지하다가 백신 나오면 어떻게 좀 판을 좀 뒤집어 엎어보자, 이런 심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보면은 실질적인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건 전문가들은 이게 지금 환자가 줄은 게 아니다, 찾질 않는 거다, 더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시청자 여러분, 카트만두에서 최일수 인사드립니다. 12월 4일 금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브리핑하고요, 두 가지 소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동안 총 환자는 1272명이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000명대에서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확진율은 15.83%였고요. 누적 확진자 수는 23만 8,861명입니다. 테스트를 많이 하면은 이 누적 확진자 숫자만 올라가니까는 그냥 네팔 정부에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본 것 같습니다. 카트만두 보겠습니다. 카트만두 총 확진자가 606명 나왔습니다. 카트만두는 꾸준히 500명, 600명, 700명 요선으로 나와요. 요선으로 항상 나옵니다. 606명이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1만 1,546명입니다. 하루 확진자의 47.64%는 카트만두 밸리에서 나왔고요. 지금 네팔 통틀어가 23만 명이고요. 그 중에서 카트만두 밸리가 11만 명, 요런 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23만 명, 11만 명. 요게 조금씩 지금 좁혀지고 있죠. 좁혀지고 있어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는 절반은 아마 카트만두 밸리가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트만두 밸리 세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카트만두 디스트릭트에서 440명이 나왔고요. 신규 확진자가 랄리푸르에서 125명, 박타푸르에서 41명입니다. 활성화 케이스 보겠습니다. 활성화 케이스 가장 먼저 카트만두 밸리 보고요. 그 다음에 카스키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카트만두가 지금 5,996명입니다.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6,000명 밑으로 처음으로 떨어졌어요. 랄리푸르가 1,255명, 박타푸르가 540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합계가 전날보다 407명 줄었어요. 7,791명. 그러나 여전히 이 7,791명은 네팔 전체 활성 환자의 50.43%, 정확하게 반입니다. 네팔 전체 환자의 활성 환자의 반은 지금 카트만두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카스키, 포카라가 속해 있는 카스키는 8명이 늘었습니다. 전날에 비해서 8명이 늘은 720명이 됐습니다. 720명. 500명 이상 활성화 사례 갖고 있는 디스트릭트는 6개입니다. 변함없이 자파, 모랑, 카트만두, 박타푸르, 럴리푸르, 카스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카트만두, 박타푸르, 럴리푸르, 카스키가 가장 위험한 지역입니다. 카트만두에서 사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와 반대로 활성 환자가 하나도 없는, 여기에는 사실 한국 사람이 거의 안 사는 데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분도 안 살아요. 머낭하고 돌파, 요렇게 두 개 디스트릭트는 활성 사례 제로입니다. 사망자는 16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16명이 추가가 되면서 누적 사망자 수는 1,567명이 됐고요. 사망률은 0.65% 기록 중입니다. 활성화 사례 보겠습니다. 전날보다 줄었네요. 319명이 줄었습니다. 319명이 줄으면서 활성화 사례가 15,447명이고요. 이 활성화 사례 중에서 절반은 카트만두 밸리에 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15,447명 중에서 세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집에서 격리받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적극적인 치료를 안 하는 사람이죠. 1,394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병원이나 호텔에서 시설 치료 받고 있는 사람이 5,053명. 5,053명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5,053명 중에서 중증 환자 보겠습니다. 중증 환자가 많이 좀 빠졌어요. 전날에 비해서. ICU, 집중치료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60명이 빠져서 328명이 됐고요. 산소호흡기 장착하신 분은 11명이 빠졌습니다. 54명 기록 중입니다. 완치자가 웬만하면 지금 그 신규 확진자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회복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완치자 1575명 나왔습니다. 1575명 나오면서 누적 완치자 수는 22만 1847명이고요. 회복률은 92.87% 보이고 있습니다. 검역소도 빠졌습니다. 검역소도 39명이 빠져서 537명 기록 중입니다. PCR 테스트는요, 하루 동안 8,031건 했습니다. 8,031건에서 지금 누적 PCR 건수는 177만 1,950건 기록 중입니다. 네, 코로나 브리핑 이렇게 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은행들이 그 수수료를 안 받는다고 제가 한번 전해드린 적 있죠. 왜냐하면 은행 자체에서도 또 감염이 될 수 있고 하니까는 수수료를 안 받으니까 대부분 되도록이면은 은행 창구로 오지 말고 ATM기라든지 아니면은 온라인 뱅킹을 좀 이용하라, 이렇게 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금요일부로 바뀌었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은행 간 ATM 서비스가 다시 유료화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동안 은행은 고객들에게 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은행 간 ATM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하였었습니다. 네팔 중앙은행인 라스트라뱅크는 목요일 저녁 은행 간 ATM 서비스 요금이 부과된다는 신통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라스트라뱅크는 은행 및 금융기관, 지불 서비스 업체, 지불 시스템 운영자가 전자지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이 부과하는 서비스 요금 부과 조치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 확산 방지 목적과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해 무료로 제공되었지만 이제는 ATM을 이용한 타행환 서비스가 무료에서 다시 유료가 됐습니다. 네, ATM 같은 경우 은행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 은행에 가면은 공짜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른 은행에 가서 ATM기로 돈을 뽑으면은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무료였어요. 수수료를 발생시키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수수료를 냅니다. 그러니까는 수수료 때문에 수수료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은 수수료가 세요. 수수료가 약하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세니까 수수료 걱정이 되신다면은 자기 은행에 가서 뽑으시고요. 아니면은 그 요즘은 사실은 그 어플리케이션이 잘 돼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바로 다른 은행으로 송금도 하고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수수료도 ATM보다 훨씬 쌉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온라인으로 스마트 뱅킹으로 그걸 깔으셔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국에 있는 통장에서 돈을 찾겠다 그러는 방법은 제가 따로 여기다 카드를 띄워 놓겠습니다. 카드를 띄워 놓을 테니까 만약에 비상금으로 보통은 그냥 네팔에서 그 네팔 걸 찾았으면 되는데 네팔 은행 거를 만약에 한국에 있는 통장에서 빼고 싶다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뭐 복잡하지는 않은데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니까 좀 참고로 해 두시고요. 두 번째 소식 이렇게 하고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 번째는 네팔에 좀 관련된 희한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유엔에서 유해 약물 목록에서 대마 마리화나를 제거했다는 소식입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엔은 유해 약물 목록에서 대마를 제거했습니다. 유해 마약 의원회 UNCD는 세계보건기구 1년의 권장사항에 따라 유해 약물 목록에서 마리화나를 제거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투표에서 유엔 마약 의원회의 53명 중 27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25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한 표는 기권을 했다고 합니다. 유엔 마약의원회는 1961년 협약을 수정하여 유해약물 항목에서 대마를 제외했습니다. 이것은 대마가 합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에 따르면 이 법이 대마를 유해한 약물 목록에서 제거하고 그 약효와 식물로서의 사용을 옹호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마가 다양한 질병의 진단과 의학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앞서 2019년에 WHO는 마약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6가지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는 2019년 3월에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일부 국가에서 연구 시간을 요구하면서 연기된 바 있습니다. 미국은 대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이 다양한 질병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반대표를 던진 일본은 대마의 비의료적 사용이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대마가 특히 젊은 세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마리화나의 소비는 의료용 및 즐거움을 포함하여 2025년까지 약 34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합니다. 최근 네팔에서도 대마 합법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대표자들은 네팔의 토양이 대마 재배에 좋고 농부들이 대마로부터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마 재배 금지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마는 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섬유는 직물과 줄기를 포함된 재료를 생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가구 보드와 벽돌에도 유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유엔의 결정으로 네팔의 대마가 황금 작물로서의 변신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네, 네팔의 산과들에 가면은 사실 널린 게 대마입니다. 대마가 정말 많아요. 야생 대마가 되게 많거든요. 뭐 혹자는 전 세계 대마의 70%가 여기서 자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대마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네팔은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마로 옷을 많이 만들어서 살았고, 그거를 또 찧어갖고 약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 것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이제 마리화나라든가 뭐 대마초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그 의료 목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사용했던 것이 지금 좀 약간 좀 탈색이 된 거죠. 그러나 지금 유엔에서 다시 예전의 목적으로 다시 가자. 대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효 성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섬유의 어떤 우수성이라든지 이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정에 따르면은 유엔에서 지금 이것을 결정했으면 만약에 네팔에서도 이걸 합법화시켜서 대마 밭을 만들고 대마 농장을 만들어서 수출을 한다 그러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몇 개 주에서 대마를 합법화시켜서 팔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마 같은 경우는요, 중요한 게 판매자가 다 현금으로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카드 캐시 안 돼요. 무조건 현금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돌리는데 이거만큼 좋은 뭐 그 상품이 없다라고 미국에서는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처럼, 캐나다도 그런 걸로 알아요. 미국처럼 이렇게 의료 목적 이런 것으로 지금 유통이 많이 되고 있는데, 네팔에서 발빠르게 이것을 가지고 수출길을 좀 빨리 열고 그리고 농장을 만들고 하면은 네팔이 아주 좋은 좀 수입원을 좀 갖추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뭐 이것은 뭐 네팔의 뭐 위정자라든지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유엔에서는 유해 물질에서 대마 제거했습니다. 제거했기 때문에 합법화의 길이 열린 겁니다. 수출의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것을 좀 네팔에서 잘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티비는 매일매일 카트만두에서 현지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 받아보실 분은요,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후에 나오는 종 모양의 알림 설정 전체 설정으로 하여 놓으시면요, 자티비에서 보내드리는 모든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